이거 참 너무 무거운데 이거. 좀 가벼운 게 필요해. 미니 한 거 있잖아, 미니. 안녕, 나 미니라고 해. 민이라고 해. 점검 구독과 좋아요. 네, 안녕하십니까, 정곰입니다. 드디어 그 제품이 왔습니다. 바로 맥 미니가 왔습니다. 바로 이 맥미니를 주문한 이유, 이거 뭐 사실 저한테는 그렇게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바로 고민하고 계실 여러분들을 위해 바로 이 제품을 구매를 해봤습니다. 내가 미니 PC는 구매하고 싶고 작업은 하고 싶은데 돈은 많이 없어. 그리고 유튜브는 시작하고 싶은데 그럴 만한 자본이 없는데 윈도우 PC를 맞추자니 또 그거 나름대로 골치 아프고 원스톱으로 뭔가 끝내고 싶은데 가장 좋은 기계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을 때 바로 얻을 수 있는 제품이 바로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 제품 가장 최소 금액 89만원짜리를 한번 구매해봤습니다. 과연 이걸로 파이널 컷 프로를 구동을 했을 때 얼마나 효율적으로 돌아가게 될지를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때마침 지금 조금 무거운 프로젝트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얼마나 편집이 원활하게 돌아갈지 한번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빠르게 제품 개봉기는 해볼게요. 자, 박스가 아예 이런 방식으로 돼 있죠. 박스를 까고, 와, 맥미니 처음 구매해보거든요. 와, 깔끔하게 들어있네요 진짜. 야, 멋있게 생겼습니다. 맥미니 이렇게 써있고요. 맥 미니, 그리고 박스, 그리고 바닥 이렇게 뗄 수 있는 실이 들어있고요. 쫙 까고 자 이렇게 뒤집어 놓은 다음에 쭉 들어보면, 아니 이렇게 들어야지. 자, 이렇게 쭉 들어보면은 뿅 하고 나오죠. 와, 맥 미니.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맥미니의 외관이 이렇게 생겼고요. 이거 특이하게 이제 밑에 전원 버튼이 여기에 달려 있죠. 그래서 한번 켜놓으면 거의 끌 일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그런 본체가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뭐 나쁘지 않습니다. 좋아요. 안에 내용품을 좀 보면 전원 케이블 하나 덜렁 들어있는 거 볼 수 있죠. 그리고 보통은 HDMI 케이블 하나쯤 놓을 법도 한데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이게 답니다. 그냥 전원 케이블 하나 이렇게 딱 들어있어서 집에 있는 모니터에다가 연결을 해서 사용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면 되겠다. 뭐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거 마음이 너무 급하다 보니까 이거 종이 까는 것도 까먹었어요. 자, 이렇게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까보면 이쪽이군요. 이렇게 띄고 여기에서 아래쪽을 딱 까주면 맥미니라고 여기 밑에 음각으로 이렇게 딱 파져 있는 게 보이죠? 그리고 이렇게 콤팩트한 본체가 나옵니다. 앞에 C타입 2개, 여기 이제 이어폰 단자 들어가 있고, 뒤에는 HDMI 케이블 하나 더 들어가는 단자와 또 이제 썬더볼트 3개나 들어있는 아주 해자 같은, 이걸 해자라고 부르기 좀 짜증나긴 하지만 해자 같은 구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집에 도크도 있으니까요. 도크와 한번 연결해서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간단 쌈뽕하게 작업 환경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 보시게 되면 듀얼 모니터가 이렇게 두 개가 딱 이렇게 버티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는 제가 작업하고 있었던 환경이 또 그대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도구들이 놓여져 있습니다. 정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마음 급하게 촬영하고 있는 중이라 사소 어지러운 점 양해를 부탁을 드리고요. 포커스라이트 오디오 인터페이스가 있고요. 여기에는 도크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충전기가 있고 뭐 여러가지 액세서리들이 놓여 있고, 그리고 이 자리에는 지금 노트북이 위치해 있는데 이 자리에 위치한 노트북 때문에 이쪽 공간을 충분히 다 못 쓰고 있어요. 이렇게 어질러져 있는데 다 어지르질 못하고 있단 말이야. 이 나머지 공간까지 다 어지르기 위해서 이 녀석을 빼야 되는 상황이 왔습니다. 그래서 맥미니를 이쪽 자리에다가 배치를 해가지고 깔끔한 작업 환경을 좀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사실상 여기에도 오디오 인터페이스와 칼디짓을 겹쳐서 놓거나 뭐 다르게 배치를 해놓으면 사실 굉장히 효율적으로 깔끔하게 이 책상 위를 사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못하고 있죠. 정리하기도 귀찮고 선의 길이도 좀 애매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애매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살짝 정리를 하면서 이 맥미니를 이제 설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깔끔하게 이 녀석도 치워도 되겠네요. 자, 맥 하나로 사용 환경이 훨씬 쾌적해졌습니다. 설치는 간단하게 끝났습니다. 제가 사용하던 시스템 자체가 도크를 위주로 사용하는 그런 시스템이었다 보니까 이거를 인계하고 뭐 이렇게 이식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크게 문제가 없었어요. 일단은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팅하는 소리가 땡 하고 나지요. 너무 좋아. 자, 계정을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뒤에 포트 3개가 남고 앞에 포트 2개가 있다는 건 사실 맥북보다 포트 호환성이 좀 더 좋다라는 느낌을 받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옛날보다 더 업그레이드 되었다라는 느낌을 살짝 받게 돼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제 외부 프로젝트를 진행을 할 때 외장하드를 여러 개 꼽아놓고 하게 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스토리지도 밑에 2개나 들어가 있고요, 하단에. 그래서 그 스토리지도 이제 이 도크를 통해서 USB-A 타입으로 연결을 해놨는데
애플 M4고요. 네, 16GB에다가 메모리는 매우 열악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장 공간은 지금 이 기본 스토리지에서는 작업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기본적으로 작업을 하는 그 기본 단위들이 최소 50GB에서 100GB 정도 되는데, 좀 고화질 또 영상이라던가 홍보 영상 같은 거를 제작을 하게 되면 기본 150GB에서 200GB를 넘어가기 때문에 지금 이 용량에선 도저히 할 수가 없고, 외장 메모리들 이렇게 2TB짜리 SSD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만 여기에서 작업이 가능합니다. 그래도 다행히 포트가 여러 개라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냥 연결해 놓고 그냥 없는 거다 생각하고 쓰시면 되는 뭐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서드파티 앱들, 그러니까 작업을 하기 위해서 앱들을 여러 개 좀 깔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근데 시작부터 굉장히 어마어마하다고 생각이 살짝 드는 건 아직 확실한 건 아니지만, 이 서칭하는 것도 옛날 M1 맥북에서는 살짝 느리다라는 느낌이 살짝 들었고요. 뷰 모드가 지금 배럭 퍼포먼스로 되어 있는데 배럭 퀄리티로 바꿔놓고 보면 이제부터 헬게이트가 펼쳐집니다. 안녕하세요, 골프 신세계 시연오프입니다. 오늘은 다운스윙에 대해서 비거리를 만들어 볼 건데요.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렌더링이 다 된 부분이고, 여기는 렌더링이 안 된 부분이에요. 여기에 보시게 되면 이제 노이즈 리덕션이라고 하는 아주 무거운 그 스테이터스가 들어가 있어요. 렌더링이 되어 있지 않다면 이걸 하이 퍼포먼스로 얼마나 빠르고 빠릿빠릿하게 돌려주느냐가 관건이고, M1 맥스 맥 프로에서는 프레임 드랍이 생기는 요인으로 작용을 했었단 말이에요. 과연 프레임 드랍이 작용을 할지 안 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탑포시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 손의 골반은 정위치로 돌아오면서요. 역시 프레임 드랍이 안 생길 수가 없죠. 요거 굉장히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부분을 작업을 할 때는 이제 배럭 퍼포먼스 파트로 놓고 작업을 했단 말이죠. 네, 이렇게 작업을 하면 이제 버벅거림이 가장 최소화된 상태로 이제 작업을 진행을 할 수가 있다라는 부분인 겁니다. 게임을 돌려본 결과 매우 흡족한 수준의 플레이를 즐길 수 있었습니다. 레지던트 이블 4RE를 인트로 부분만 즐겨봤습니다. 그래픽 표현이나 텍스처 질감 등 어떤 부분 하나 깔만한 부분이 없었어요. 말 그대로 만족할 만한 게임 플레이를 즐길 수 있다는 점에서 M4 칩의 위력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M4 맥미니를 경험해본 결과 정말 다재다능한 녀석이라는 결론을 낼 수 있었습니다. 즉각적인 그래픽을 돌려주는 성능 하나만큼은 진짜 높이 살만한 부분이었어요. 영상 편집 툴의 경우도 보통은 코어의 성능이 좋지 않아서 플레이 버튼을 누르고도 한참 지나 플레이가 되는 경우가 덜어 있어서 실망하는 경우가 많았죠. 하지만 이 녀석은 최소한 편집 시 플레이백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흠잡을 만한 부분이 없었습니다. 다만 렌더링 속도는 압도적으로 느렸어요. 그래픽 코어와 미디어 처리 코어가 부실하다 보니 미리 보기 렌더링은 진짜 지겹게 느렸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죠. 최종 결과물을 뽑아내는 프로세스 자체도 기존에 제가 사용하던 M1 맥스에 비해 거의 2배 가까이 걸린다는 사실이었어요. M1 맥스에서는 좀 느린 느낌이지만 견딜만 해 정도의 느낌이었다면 M4 기본형 미니의 렌더링 속도는 이건 좀 아닌데 싶은 느낌이었습니다. 물론 2020년 이전에 나온 완전 구형 맥들에 비하면 가성비 면에서 선녀로 보일 만큼 잘 뽑아냈다고 볼 수 있긴 하겠지만, 확실히 고성능 PC가 필요한 프로들에게는 외면받을 수밖에 없는 속도라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4K 영상을 굳이 안 만들어도 되는 영상 크리에이터, 간단한 문서 작업이나 사진 보정 작업 등을 하려는 사람, 데드라인을 지키는 것이 나의 인생에서 그렇게 큰 이벤트가 아닌 사람들에게 주로 추천이 될 것 같네요. 저처럼 파일 뽑을 때 오래 걸리면 수명 줄어드는 느낌이 드는 사람들은 이거 사시면 안 됩니다. 더불어 모니터에 대한 리뷰도 요청하신 구독자분들이 계셔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맥 미니는 고급 기능을 수행하는 작업에 최적화되어 있지 않은 모델입니다. 필터를 많이 씌우거나 효과를 많이 준 작업들은 큰 부하를 받게 되기도 하거니와 최종 결과물을 만들어내는데 쉽지 않은 경향을 보입니다. 이에 따라서 고급 작업들은 굳이 필요가 없을 걸로 보이고요. 성능도 뛰어나지 않으니 144Hz 모니터 역시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롤 돌리실 만한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맥에서는 아주 빠른 응답 속도는 기대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때문에 60Hz, P3 90% 이상의 모니터라면 이 성능에서 부족함 없이 사용 가능할 걸로 예측되네요. 사진 편집을 원하시는 분들은 40만원대 모니터까지 고려하셔서 P3 100%에 가까운 모델로 고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어디까지나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니 이견이 있으시다면 댓글 달아주세요. 일단 첫 번째로 마음에 드는 부분은 M1 맥스에 비해서 작업할 때 그 반응성이라든지 호흡 같은 것들이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라는 점입니다. 즉 플레이백이나 작업하는 데 있어서의 걸림돌은 그렇게 크게 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솔직히 성능이 좀 딸린다라고 한다면 퍼포먼스 모드조차도 이렇게 버벅거리거나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퍼포먼스 모드로 바꿔놓고 보니까 버벅거림도 많이 사라졌고, 그 타임라인을 긁어본다든지 또 플레이를 해보는 그 반응성 자체에서는 맥
맥 M1 맥스, 맥 프로와 전혀 꿀릴 게 없었다라는 점, 그리고 굉장히 좀 편리했다라는 점 하나는 굉장히 높이 살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문제점이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내장된 그래픽 코어라든지 램 용량의 부족 때문에 렌더링 속도가 굉장히 떨어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었어요. 파일을 출력한다든지 엔딩 시간, 마무리 시간에 닥쳐가지고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작업자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쫄리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단순한 컬러 그레이딩 그리고 필터가 많이 들어가 있는 파일들을 익스포트 할 때 시간이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걸 보니까 다빈치 리졸브라든지 애프터 이펙트 같은 것들에 대한 작업을 할 때는 절대 이 기기로 작업을 하시는 거는 아마 수명을 깎아먹는 일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고성능 작업에는 절대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점 기억하시면서 그래도 나는 돈이 많이 없으니까 맥미니를 통해서 작업을 할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M1 프로로 구매를 하시길 바랍니다. 쓸만하게 맞춘다라고 생각을 하면 대략 359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근데 뭐 사실 이렇게 하면은 맥북 프로 하시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M4 16기가 256기가 요 모델은 가벼운 유튜버들에게 추천된다. 여기까지 점검이었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꾹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사용을 해보면서 필요한 부분들이나 뭔가 부각할 만한 부분들이 있다면 카메라 켜서 여러분들과 좋은 내용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곰빠! M4 맥미니는 쉽게 말하면 M1 맥스를 M4라고 이렇게 압축해서 해놓은 듯한 그런 느낌의 성능을 받았습니다. 램 용량만 현재보다 2~3배 정도 늘어난다고 하면 요거보다 조금 더 고급 작업까지도 수행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들 정도로 고성능의 코어인 건 맞는 것 같네요.